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강남의 부잣집 외동딸에서 한순간에 무일푼이 됐다가 다시 강남 부잣집의 외동딸로 복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시작이 돼서 딸이 졌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으로 2심을 갔다가 또 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겨서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겼는데 진 쪽에서 다시 대법원에 재심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엄마는 강남에 32평 아파트가 있었고 현금으로 약 15억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금치산 신청을 하고 이제 성년후기 신청을 하고 하던 중에 여기서 이혼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있지, 남편은 소송 들어왔지, 이혼 소송. 이렇게 돼서 난감한 입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갑자기 외삼촌이 아버지하고 짜고 친생자가 들어옵니다. 친생자 부존재. 너는 엄마의 딸도 아니고 나의 딸도 아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호적에서 말소해라.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엄마의 모든 재산은 외삼촌한테 갑니다. 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딸은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사회복지센터에 들어갑니다. 딸을, 어린 3살짜리 딸을 데리고. 문제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너그 엄마하고 사는데 애를 못 낳았다. 그래서 너를 병원에서 데려왔다. 그래서 나와 엄마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고 너를 키워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좋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내가 이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15세까지 나를 키워주고 양육을 했으니 이 둘 사이에는 입양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과는 그 사이 엄마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파양이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 판례가 입양은 법률상 부부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법률상 부부가 아닙니다. 그 제적등본을 보면 이 딸의 부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판례에 하면 이거는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냥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출생 신고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주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2번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호적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는 와중에 이 아버지는 외삼촌과 또 짜고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딸 앞으로 등기상 돼 있는 거. 원래 어머니 소유였는데 어머니는 남편과 아버지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 딸은 어머니 거, 어머니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 부모가 있고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거 공란입니다. 이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딸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네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지니 너 상속재산 다시 내놔라. 저는 상속 회복 청구해서 합니다. 2심에서 역시 딸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무려 아까 얘기한 40억짜리 소송입니다. 딸랑 4천만 원을 갖고 어린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살 것이냐, 앞으로 인생을. 아니면 강남의 30억 아파트에 현금 10억 원을 갖고 살 것이냐. 이 대법원 판결 하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나오는데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원래 대법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항소심을 뒤집을 때는 좀 복잡한 사건들은 오래 걸립니다.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생모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죠. 생모가 아니죠. 딸이 있다. 너는 입양이 안 된다. 인정한다. 왜? 원래 법률상 배우자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미혼이야. 그렇다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미혼인 상태에서 보면 얘를 입양하는데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필요 없죠. 단독이니까. 두 번째, 과연 이게 입양 무효가 되면 나도 입양을 안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느냐?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게 입양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입양해서 키웠을 것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본인 나오고 배우자 나오고 자녀 나옵니다. 옛날 제적등본은 어머니가 누구고 배우자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뭐 딸이 누가 출가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제적등본은 그러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는 딱 나를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봤을 때 과연 입양의 효력을 부여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법원은 2008년 1월 1일 새로 발생한 가족관계 등록 제도, 이거를 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심이죠. 딸의 승소 판결을 했고 그에 불복한 아버지와 외삼촌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어차피 자기가 딸의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재심 들어왔다고 해서 외삼촌의 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을 했죠.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딸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10억의 현금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 사실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그때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강남 부잣집 외동딸에서
한순간에 돈 4천만 원 갖고 있는 이혼녀, 부모도 없는 어린 3살짜리 딸만 데리고 있는, 부모 없이 어린 3살짜리 딸만 4천만 원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가 다시 그 30억 원의 아파트와 10억 원의 현금을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그런 위치를 복귀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유언장이 2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근데 이게 2개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었는데, 이 사례는 인천지방법원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왜 무효가 됐는지를 보고, 그래서 자필 유언장을 쓸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